네, 안녕하세요. 소아 알레르기 전문 클리닉 연세 플러스 소아청소년과의 민경복 원장입니다. 네, 알레르기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꽃가루와 접촉했을 때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만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재채기, 맑은 콧물, 가려움증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가장 흔한 진먼지 진드기부터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곰팡이, 음식물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인구의 20에서 30% 정도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은 증상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은 한국인의 15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알레르기 만성 질환인데요.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천식과 아토피에 비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특히 20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들이 전체 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 증상은 코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생기는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그리고 코와 눈 주변의 가려움증 등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합병증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되면서 중이염,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두통이라던가 냄새 맡기가 힘들어지는 후각 감퇴가 올 수 있고 또한 만성 코막힘으로 인해서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코 점막이 부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다크서클 같은 눈 밑 색소 침착이나 코가 답답하고 가려워서 반복적으로 문지르며 생기는 콧잔 등 주름도 비염의 기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는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고 증상은 초기에는 맑은 콧물, 기침 정도이지만 악화될 경우에는 끈적한 화농성 콧물과 가래기침 등 열까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또 특정 장소에 갔을 때라던가 봄철, 가을철 등의 특정 계절이 되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또 코감기인 것 같은데 눈이나 피부 등도 가려운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유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병력과 가족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부 반응 검사, 척포 검사, 그리고 이뮤노캡, 마스트 같은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는 가느다란 바늘로 피부를 살짝 찌른 후에 알레르기 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피부 반응을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예민도가 높아서 성인들에게서 주로 사용하는 검사인데요. 원하는 알레르기 물질 개수만큼 바늘로 찔러야 되고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두드러기처럼 가렵고 불편합니다. 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척포 검사는 패치를 등에 붙여 염증 정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인 이뮤노캡과 마스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뮤노캡 마스트 검사는 항히스타민제라던가 항알레르기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약물 복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결과가 수치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피부 반응 검사처럼 바늘로 여러 번 찌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소아에게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증상을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을 확인해서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환경치료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원인을 확인하는 알레르기 검사가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예후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코가 막히면 뇌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수면 중에 코막힘, 코골이가 있다면 뇌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면 중에 뇌가 쉴 수가 없고 뇌세포가 파괴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학습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숙면을 취해야지만 성장 호르몬 등이 잘 분비가 되는데 코막힘으로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 상기도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편도염 등의 상기도 간염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2차적인 세균 간염이 동반되게 되면 합병증인 중이염, 부비동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부비동염은 항생제 치료가 3주 이상 필요할 정도로 치료가 기간이 길고 알레르기 비염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주 재발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치료는 크게 환경관리, 약물치료, 면역치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환경관리입니다. 알레르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치료입니다. 알레르기 물질에 접촉해서 몸 안에 증가되어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낮추는 치료입니다. 항히스타민제와 류코트린 억제제인 몬테루카스트, 프람루카스트, 나잘 스프레이인 비강스테로이드제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관리와 약물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없으면 면역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가공해서 약하게 만든 후에 매일 노출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2, 3년 정도 이상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치료 비용이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강 점막에 국소적으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제들은 국소 부위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성 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최소 4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용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합니다. 또한 코막힘, 콧물, 재채기, 눈, 코의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비염의 모든 증상을 완화시켜주면서 졸리지도 않고 내성과 부작용도 없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다만 한두 번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고 최소한 2주 이상 사용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 2세 이상 사용할 수가 있고 2세부터 12세까지는 하루에 한 번, 12세 이상부터는 2번씩 분무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잘 스프레이를 여시고 손가락을 올려서 분무하시게 됩니다. 코에 넣고 분무하시게 되는데 방향은 일자 방향이 아니고 가운데서 바깥쪽 방향으로 대하선 방향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울 보고 뿌리시는데 일자가 아니라 돌려서 대하선 방향 맞춰주신 다음에 끝까지 넣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뿌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반대로 똑같이 일자가 아니라 돌려서 대하선 방향을 맞춰주신 다음에 끝까지 넣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뿌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12세 이상부터의 성인분들은 이거를 한 번, 두 번씩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뿌린 이후에 앞으로 액체 흘러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시 뿌리셔야 됩니다. 제대로 뿌린 방법으로 2세부터 12세까지는 하루에 한 번, 12세 이상은 하루에 2번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최소한 2주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또 스프레이 사용 전에 생리식염수 코 세척을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코 세척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누군까지 미지근한 미온수를 넣어주시고 그 이후에 이 분말을 넣어주셔서 섞어주십니다. 섞어주신 이후에 잘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앞으로 내민 다음에 45도 옆으로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코에다가 대어주시고 힘껏 짜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짜주실 때 입으로 아 하고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게 되면은 코에서 귀로 연결되는 이관이라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물이 귀로 들어가게 돼서 귀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실 때는 아 하고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앞에 고개 숙이고 45도 기울인 이후에 넣고 짜주시면서 아 소리를 내주시고 반대 똑같이 기울이고 45도 기울인 상태에서 넣으시고 짜주시면서 아 소리를 내게 되면 됩니다. 마치신 이후에 가볍게 코를 닦아주시고 그 이후에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질환입니다. 나아질 수 없다고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질환이지만 충분히 관리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